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취업인 뉴스 코너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리뷰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되면 이쯤 되면 또 저희가 물어봐야 되는데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주말 참 알차게 보내고 왔습니다. 저 토요일에는 부산에 해운대 갔다 왔고요. 우와. 일요일에는 한강에 텐트 치고 좀 휴식을 즐기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부산 해운대는 지금 가보니까 뭐 사람이 벌써부터 많습니까? 네, 이미 많고요. 뭐 선탠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미 막 물속에서 들어가서 여름을 많이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해운대 부산, 네. 놀러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일하고 왔습니다. 일하러 해운대까지. 부산도 네. 많이 덥던가요? 덥기는 그래도 바닷바람 맞으니까 생각보다 안 덥더라고요. 근데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조금 그게 힘들더라고요. 태닝은 못 했겠네요, 일하러 갔으면. 서 있으니까 자동으로 자동으로? 네, 태닝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하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바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물에 들어가고 싶어도 일하니까 그냥 발만 살짝 담그고 얼른 올라왔습니다. 네, 부산까지 갔다 온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취업인 뉴스 첫 번째 뉴스는요. 현재 100% 취업 시대, 취업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일본이 노동자들을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대전환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 소식은 저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일본에서 좀 일손이 부족해서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일본 사회는 어디를 가더라도 일손 부족 현실을 곧바로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이삿짐 센터 운전기사와 직원 부족으로 이사를 단념해야 하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상황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고령화 진전에 따라서 2025년에는 약 35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간병 분야는 벌써부터 비상이라고 합니다. 네, 단순 노동의 형식일수록 좀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서 신세미 캐스터가 말했던 것처럼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6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의 이 개략적인 방향을 드러냈는데요.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일본 하면은 굉장히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나라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바로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기능 실습생들의 체류 연장인데요. 현재 본국의 추천을 받아서 일본에 와 있는 기능 실습생의 수는 2만 8천여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5년까지만 일본에서 해당 직종의 연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연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요. 이 제도로 일본 기업들은 일손 부족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 이후에 연수 기간이 만료되는 실습생을 대상으로 최장 5년의 추가 취업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 조금 더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정부의 현 제도 때문에 돌아와야 했던 청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요. 기능 실습 제도와는 별도인 건설과 농업, 간병, 숙박, 조선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특정 기능평가 시험 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네, 네. 이게 특정 기능평가 시험 제도 이게 어떤 시험인지도 궁금한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제도는 일본어와 기능평가가 포함된 시험인데요. 이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최대 5년간의 일본 취업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4월에 시행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네, 일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내년 4월이 참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본 현지에서 살려면 좀 일본어를 구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일본 취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일본어 수준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됐는데요. 이 기준도 이번에 바뀌어질 듯합니다. 통상 N1 최상 수준에서는 N5 수준의 5단계로 평가가 이뤄지는 일본어 능력 시험의 경우 합격 기준이 M4 이상으로 하되 건설과 농업 분야는 M4 수준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일본 정부가 내놨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N1부터 N5까지 이렇게 순차별로 등급이 되는 건데 저희가 뭐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뭐 N4다, N5다 이 정도의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N4라고 하면은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하는 수준인 건가요?
M4 같은 경우는 300시간 정도의 학습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언어 문제로 인한 일본 취업의 장벽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좀 일본 정부의 최종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먼저 일본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건설 분야에서는 78만 명에서 93만 명, 농업 분야에서는 4만 600명에서 10만 3천 명의 일손이 부족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특정 기능평가 시험 제도 도입을 통해서는 2025년까지 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받아들인다면 이를 통해서 일본 사회의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일본 정부는 치안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해왔기 때문에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서만 취업을 인정해주는 다소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제도를 좀 운영을 해왔는데 네.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정책 전환이 추진이 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정한 전문성과 또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단순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또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외국인에 한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한 일본에서 기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고 또 가족도 동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해외 취준생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 기회가 좋은 기회로 다가갔으면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진행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산업통상자원부가 GDP의 1.5% 수준인 산업부와 산하공공기관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최근 17년 만에 최악의 취업 한파가 불어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소식을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산업부는 일명 청년 고용 친화형 예산 및 투자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올해 6조 7,200억 원 규모의 예산 사업 중 11.3%에 불과한 일자리 연계형 사업을 50% 수준인 3조 3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해서 민간 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예산 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경쟁력 중심으로 평가를 했지만 앞으로는 경쟁력과 일자리 효과를 같이 평가해서 이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이나 고용 확대 계획을 보유한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예산이 증가가 되니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는 추가 예산 없이도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할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올해 3,900여 개, 내년 이후에는 연간 7,900여 개 등 총 2022년까지 5년간 총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나오는데 취업 시장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아마 더 답답한 마음이 클 것 같거든요. 네. 조금이나마 이 고용 시장이 좀 풀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이외에 또 다른 움직임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의 경우인데요. 투자 여력이 큰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5년간 총 74조 6천억 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총 74조 6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감도 안 잡히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전 비용보다 좀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건가요? 이는 17개 공공기관이 연평균 14조 9천억 원의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투자액인 10조 1천억 원보다 4조 8천억 원이 많은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신사업과 발전소 건설, 또 해외 발전 사업 등 분야에서 올해 17,000여 개, 내년엔 18,000여 개 등 2022년까지 총 88,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공공기관 채용 또한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산업부가 10개 기관 422명의 증원을 확정을 했고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6월 중에는 증원 규모를 더 늘려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관별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는데요. 산업부는 이 사업별 일자리 담당관 지정을 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작성해서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또 이를 예산 편성과 성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취준생들을 위해서 취업 한파에 맞설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고용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인 뉴스도 취준생들을 위해서 알찬 뉴스와 정보를 한번 꾸며봤는데요. 다음 뉴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